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최면을 걸듯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후회 없는 매매를 한다. 정말 딱 집중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만의 어떤 최면을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집중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어차피 먹을 자리는 나온다. 제노 포커스가 아침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눌림을 준다면 이 구간을 공략해야 될 것 같고, 돌파를 한다면 이 구간을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점이 두 개가 될 텐데 일단은 얘가 언제 거래량이 사그라들지 몰라요. 갭도 상당히 많이 뛰었죠. 유통 비율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위로 치는 모습. 이쯤 되면 돌파한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바로 정적에 걸렸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헤마로푸드 너무 높게 갭을 띄웠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요. MP 한강은 어제 추세를 좀 돌리나 싶더니 이 윗꼬리 구간을 몸통으로 먹었기 때문에 갭이 확 떠버렸네요. 자, 위에서 거래를 많이 체결시키고 떨어진다면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6,570원, 또 6,510원 정도, 그리고 6,450원, 6,460원 정도. 자, 현재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을 매도했고요. 3.58% 수익률에서 한번 매도가 나갔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지금 현재 평단이 6,540원이거든요. 대략 6,540원. 밑에 하나는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시해야 되겠죠.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주문 취소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줄 때 반 팔고 대응하는 게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률이 5.8, 6%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7,000원 물량에 대한 해소력을 한번 보고 뛰어넘으면은 이 가격을 계속 지켜주는지 볼 것이고, 일단 뛰어넘었네요. 이제 저 7,000원이 무너진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바로
욕심 없이 비중을 3분의 2나 실었기 때문에 무너진다 싶으면 바로 던지면 됩니다. 물량이 빠지거나 저쪽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걸 보면은 바로 매도를 할 것입니다. 자, 그냥 매도했습니다. 시장가로 던지는 게 맞겠죠. 일단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대 수익권에서 한번 매도하고 그 다음이 7%대에서 매도하고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뭐 일당의 기준이라는 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저만의 일당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은 이걸 챙기는데 만족하고 나머지는 그냥 오전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은 제가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은 안 나요. 아마 이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재보면 되겠죠. 큰 파동의 저점과 뭐 작은 파동의 저점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쯤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만의 수렴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리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걸터 있더라. 이렇게 살짝 애매하게 걸터 있더라. 그래서 내려온다면은 수렴 구간을 찾아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될 것이고,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그 돌파의 양을 보고, 위에서 정적을 걸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급을 땡길 수 있었겠죠. 하면서 일시적으로 튕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분할 매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치고 나머지 기다렸다가 수익 실현,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된 거죠. 뭐 일봉상 보면은 얘가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락 N자 파동을 만들고 떨어졌단 말이죠. 이거마저도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순식간에 제가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여기서 주가가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잠시 머물렀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직전에 정말 이렇게 큰 파동이 한번 나왔다면은 이때의 기억을 이 자리에 와서도 지울 수가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가 어떤 중요한 저항선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의미 있는 가격대에 7,000원이라는 가격대에 또 물량이 걸려 있고 하니까 그것을 중심을 잡아서 저것을 기준으로 돌파 여부가 결정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좀 빠지길래 매도를 한 겁니다. 이후에 모습은 모르는 겁니다. 이 친구가 여기서 물량을, 이 박스권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올라타서 이전 파동에 다시 진입을 할 만한 녀석인지 그렇지 않을 녀석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있다면 이렇게 유통 비율이 좀 적절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터져주는 게 좋죠. 얘는 그래도 나름 거래대금 상위권에 14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안에서도 그냥 하락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그림인지는 아시겠죠? 그 안에서 이제 돌파를 보고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려서 볼 때는 이렇게 제가 스페이스바를 막 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 과거 차트를 보려면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연속조의 이 버튼과 같은 효과인데 이걸 눌러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분봉이 뭐 10분봉, 15분, 30분 이렇게 짧을수록 빨리빨리 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관찰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후에 다시 이 자리로 떨어진다면 저는 그 돌파 순간의 일시적인 반등을 바로 잡았던 거고, 이후에 떨어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떨어지길 원하는가, 지금 한번 같이 공부 좀 해볼까요? 잠깐만. 제노포커스의 키움증권 현재 거래원 창구인데, 흐름을 보시면은 9시 21분부터 15분까지 매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하락이 매수를 포함하고 있는가, 매도를 포함하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매도락, 매수락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터치한다면은, 혹은 내가 추세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한번 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은 이제 누적 순매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다면, 뭐 예를 들어서 24만 주라고 가정하고 12만 주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를 좀 바닥으로 볼까, 이러한 기준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평선까지 더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격과 수량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느끼려고 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차트 흐름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내가 변동성 관점에서 이제 관찰을 한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정한 어떤 자리까지 떨어지기를 혹은 돌파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추세적인 관점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창구 분석, 그리고 그런 분들은 호가창도 정말 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잘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분위기를 살피는 데 있어서 호가창은 분명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혹은 특정 이평선.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이 잘 맞는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언제나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좋은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침에 매매가 좋은 금액으로 좋은 수익률로 잘 마감하게 되면은 장은 그냥 이제 가장 좋은 건 안 보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좀 본다면은 내 수익금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막 여러 번 계속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좀 괜찮다 싶은 종목에다가 비중 딱 실어서 매매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 가서 이제 오후장이 어떻게 펼쳐지고 오전장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괜찮고요. 그 전까지는 뭐 내 수익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마음 편한 포인트거든요. 제일 마음 편한 포지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또 점점 이제 이전 수익금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염두한다면 수익을 내었을 때 매매를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0149번으로 보도록 하죠. 여기 저점을 살짝 이탈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누적 순매수량이 17만 주까지 떨어졌다가 또 18만 주 이렇게 살짝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한 가지 팁인데 방금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여기 저점을 깨면서 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 20분경에 순간적으로 매도가 더 많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매수가 많이 집계되었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 될 거예요. 매도 비율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런데 매도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흐름 가운데 미래대우를 보시면은요. 미래대우는 그 순간에 매도 비율보다 매수 비율이 2배 더 높아요. 무언가 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애들이 티를 냅니다. 무언가를. 이런 부분에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극과 극으로 드러날수록 상당히 중요한 저점이 되어버립니다. 그 중요하다는 저점이 그냥 무조건 빠지지 않는 절대적인 저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투매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걸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저가 부근이 6,670원. 그럼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두든 아니면은 내가 호가창을 보든 이 6,670원에 대해서 이게 깨지는가 지켜지려고 하는가 이 부분들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를 계속 보는 거죠. 물량을 갑작스럽게 많이 채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씩 늘어나는 건 의미가 없고, 물량을 갑자기 많이 채운다거나 아니면은 채워진 물량이 조금씩 감소했을 때 다시 또 빠르게 물량을 크게 채운다거나 이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이제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어떤 궤적의 라인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저점에서 이 저가를 지키면서 살만한 물량 뭐 약 3분의 1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나머지 3분의 1을 매수한다면 내 평단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그냥 빠르게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매수를 한다면 진폭이 하락 진폭이 3.8% 정도, 그러면은 조금 살짝 큰 편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러면은 살짝 내려서 이 안에서 내가 지금부터 3분할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획도 철저하게 짜볼 수 있습니다.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키움에서는 매도를 더 많이 잡았어요. 미래는 이번에도 매수를 더 많이 잡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이 흐름을 지켜보는 가운데 관찰 요소가 되고 내 지지선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고, 주가가 오르기 좋은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 상태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흐름이 되는 거지, 결코 이게 주가 상승의 신호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매우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키움증권에서는 매수량에 비해서 10배 가까운 매도량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대신 창고에서는 10배 가까이 되는 매수가 더 들어왔다. 이거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를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거래 비율,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이 친구는 근처 가기만 하면 자꾸 주가를 띄우네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얘들이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횡보를 하고 있죠.
주가를 수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개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그러면은 이후 떨어졌을 때 투매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투매가 덜 나와요. 그런 상대적인 차이도 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기에는 여기는 가격을 지키는 데 사용을 했고, 지금부터 이 반등은 여기도 한번 이제 부딪히겠죠. 잠시만요. 이게 차트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쭉 보시면은 9분.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상승을 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부터는 어떤 변곡이 크게 일어날 만한 타이밍이 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9시 9분 고점에서부터 보면은 순간적으로 매수가 늘어난 구간이 있어요. 15분부터 17분 사이가 되겠는데 그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분부터 17분 사이 얘는 이 구간에 부딪힙니다. 이걸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여기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진입하면서 거래량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여기 물린 애들이 파니까. 그러면서 올라간 건데 그럼 올린 주체는 누구인가, 또 그걸 이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극복을 해내는가, 여기서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매도가 더 많이 나왔던 것도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이거를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사준 거란 말입니다. 이 사준 거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본전 이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수수료 이상을 준 거죠. 여기에 분명히 사람들이 사면서 내려온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은 일시적으로 제가 박스로 그 시간까지 표시를 하자면은 얼추 이 가격대가 됩니다. 근데 그 위에서 지금 노이즈 파동을 만들고 있어요. 노이즈 파동이라는 것은 이들의 어떤 본전 혹은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눌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상승 방해 파동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상승 방해 파동을 막고 떨어질 것인가. 근데 이게 지금 돌파를 했다 안 했다 하기에는 약간은 애매모호한 그 거리잖아요. 위로 더 지금처럼 거래를 써준다면, 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써준다면, 자 30초가 남았는데 이게 막판에 밀어버리기도 하거든요. 35, 36, 37. 내가 이 캔들의 완성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를 더 끌어올렸네요. 이거는 윗골이 살짝 만들더라도 이 아래에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읽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하락 파동 안에서도 이 구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만약에 떨어졌는데 내가 안 주고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떨어졌는데 이 자리에 도달을 했는데 매수까지 했어요.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손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본 게 틀렸구나, 혹은 아 이거는 이제 실패할 확률에 포함이 되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내 확률의 풀에다가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7,010원, 7,100원이네요. 7,100원이 이제 나름의 단기 고점이 되겠죠. 이거를 돌파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위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는 건 좀 약간 애매모호하긴 한데, 여기서 지금 당장 사는 건 좀 애매모호하고요. 얘가 지금 조정을 안 주고 갔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고가를 돌파할 때 나는 그거를 한번 따라서 사보겠어. 지금쯤 사가지고 특정 가격이 지켜지는지 보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가격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한 흐름들, 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언제나 그냥 계속 대응할 거리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수급 형태를 관찰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럼 또 이러한 박스가 하나 완성이 되었는데 이 박스가 지켜질 만한 대가를 치렀느냐 아니냐,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면 모를까, 이거 전체를 뒤엎을 만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감각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고 공부한다면 분명히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비중으로 좋게 매매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요. 또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고요. 자신만 믿으면서 매매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